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강자들이 대거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승 가야 될 선수들이 결승 가지 못하면서 일반 레이스의 강자로 대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저배당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부터 각 급별로 지정훈련 상태를 설명해 놨습니다. 선발은 선발급, 우수는 우수급, 특성은 특성급, 금요경주 예상 해설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지정훈련 상태, 특성급 선수들의 지정훈련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금요경주 해설 방송 초반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특성 경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황승호 지난 회차에서 연타 출전인데 지난 회차 금요경주 때도 안일한 경주전 펼쳐 나갔어요. 이번 회차도 고전하면서 김관임 있다가 차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황승호, 금일만큼은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도 황승호가 짧은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선행 나설 수 있는 윤진규의 선행 활이 나가면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재원과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윤진규도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고 팀 후배 원신재도 마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후차권에서는 다소 좀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김관희가 전일 정춘경에 밀려나다 보니까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승 못 갔었죠. 3착에 진입했습니다. 2착도 아닌 3착에 진입하다 보니까 김관희도 결승까지 진출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강자로 나섰고 있기 때문에 김관희를 중심으로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준화 협공을 펼쳐 나갈 것이냐,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윤영구냐, 김관희 다음으로 득점이 높은 문희덕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문희덕의 호미권 마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재원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어요. 한데 이번 편성 자체가 비파업 선수가 무려 4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재원이 한타키의 선행 활약에 나가지 못한다면 이변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4경주하고 13경주 안정적인 반면 15경주는 배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승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리대로 간다면 정재원의 김원진이나 정재원의 한타키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면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특성급 결승전보다는 좀 일반 레이스에서 가까운 결승전 편성표가 짜여졌습니다. 황승호도 못 갔고 김관희도 못 갔죠. 정재원까지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약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특성급 결승전이라고 불리우기는 다소 좀 민망한 편성이 짜여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편성면에서는 정혜민하고 황인혁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단 두 선수가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이 안정감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황인혁이 연대가 많죠. 황인혁이 정혜민을 좀 꺾으려고 과감하게 전법적으로 구사해 나간다면 정혜민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협과 맞대결로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연타 출전했었던 황승호, 지난 토요일 경주 때도 3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쳐 나가서 죽었었는데 금일 전일도 황승호가 김관희를 믿었다가 김관희가 몸싸움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황승호, 김관희 믿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2주 연속 토요일 경주 때 물 먹으면서 결승까지 못했었던 황승호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황승호가 분명 자신감 찾아 나가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도 토요일 경주 때 죽쓰고 일요 경주 때는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었던 선수로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추입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윤진규도 선행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도력을 발휘해 나간다면 황승호가 철저하게 짧은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빠르게 특성급 시속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윤진규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이를 황승호가 막혀 나가고 황승호의 뒷자리를 정재환이나 원신재가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신재가 정재환에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아무래도 6번, 1번, 3번, 7번 순으로
자리 잡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윤진규 시속감만 좋다면 아무래도 황승호가 직선 짧은 투입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재원이 직선에서 더 빨리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포팀 원시제도 있긴 합니다만 정재원의 저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타협점이죠.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진규도 시속감이 괜찮기 때문에 윤진규가 주도력 발휘 나가고 시속감이 좋다면 황승호 입장에서는 뒤 신경 안 쓰고 본인의 실리만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단 윤진규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강자들이 윤진규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정혜민도 금요경기 때 윤진규를 활용해 나갔습니다. 시속감만 괜찮다면 1번과 6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1번과 3번 쪽에 1번과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위대로 간다면 1번, 3번 6번하고 원신제가 홈입과 막혀 나가는 1번, 3번, 7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1번, 3번, 7번 쪽으로 삼복승에서는 배당이 좀 더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게만 가져간다면 1번, 3번, 6번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번, 3번, 6번이 삼복승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주력을 6번으로 차선을 7번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황승호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재환과의 전략적인 협곡인 것 같아요. 1번과 3번입니다. 6번의 시속감이 좋다면 1번, 6번 기대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관희가 전일 정춘경에 밀려나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관희 믿었었던 황승호까지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름 직선에서 반경을 노려봤습니다만 2착도 아닌 3착권에 만족했죠. 결국 김관희가 결승까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뭐 김관희가 이번 편성은 뭐 강축인 것 같습니다. 김관희가 과연 황준하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대전과 선후배에다가 훈련 파트너가 황준하고 황준하의 훈련 파트너가 김준하입니다. 그 점 때문에 5번이 힘을 쓰고 2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준하의 시속이 11초대 초중반 어중간합니다. 지켜주기보다는 문희덕 때문에 넘어설 것 같아요. 문희덕이 지조 훈련 상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전일도 직선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후다닥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관희도 문희덕을 인정하는 경준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영구 때문에 또 문희덕이 김관희 뒤를 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수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관희도 문희덕을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긴 버거운 상황인 만큼 전 2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7번인 것 같아요. 2번하고 7번 쪽에 2번하고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3번하고 7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김관희가 이들 활약이 나가면서 승부거리 조절에 나갈 수도 있죠. 그 점 때문에 윤영구가 때려주고 김관희가 몰고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요경주 때 윤영구도 강해요. 때려서 버텨줄 수도 있고 젖히기도 나설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과 3번 세종팀보다는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하고 23입니다. 23하고 27 두 차권인데 아무래도 문희덕 쪽에 2번과 7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2번, 7번, 3번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준하가 시속감이 괜찮다면 2번, 7번, 5번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관희 인정하고 문희덕과 윤영구 쪽에서 그 중에서도 2번과 7번 쪽을 우선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재원이 전일 아쉬움 직선에서 취입을 노려봤습니다만 3, 4건으로 돌아 나온 시점에서 김원진과의 접촉이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재원이 착순권 진입에 실패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근육통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정재원 몸 상태가 좀 무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금일은 정재원이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코 정재원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운 있고 정춘교 있죠. 여기에 홍희철 있고 김태환까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 4명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정재원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재원 입장에서는 얀타키를 믿을 수밖에
수밖에 없죠. 김포팀이고 시속감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타키가 젖히고 정재현이 몰고 가고 그들을 김원진이 막혀 나간다면요, 이번 편성 비파업의 완성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타키가 몸싸움에서 정충규에게 밀려난다면 정재원, 김원진 함께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타키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정재원보다는 뒤를 막혀 나갈 수 있는 김원진과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타키가 때려주고 5번이 몰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5번과 1번의 김포팀 협공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승부거리를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한타키보다는 아무래도 김원진의 호미권 마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타키 훈련 파트너가 정재원이기 때문에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재원의 훈련 파트너는 또 문희덕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5-7이 먼저인 것 같아요. 5위를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코 정재원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타키 때문에 고전하게 된다면, 정충규가 또다시 흔들어 버린다면 정충규의 유다운과의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하고 2번이죠. 3번하고 2번 정충규와 유다운의 협공 가능성, 김태환도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도, 정재원의 뒤는 김원진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답답한 경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3번하고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격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원이 근육통도 있고 한타키가 힘을 못 쓰면 또 무너집니다. 3위하고 3-6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황승호, 김관희, 정재현이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승전이라고 좀 분리 우기는 좀 다소 민망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솔직히 뭐 결승전보다는 일반 레이스 토요 경주나 뭐 금요 경주처럼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혜민하고 황인혁이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들어서 황인혁이 계속해서 정혜민에게 밟혔었죠. 그 점 때문에 황인혁 입장에선 김범수가 있고 박준성이 있어요. 이들과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정혜민을 따돌리는 경주 운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타협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면 대결로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협 나선다면 아무래도 황인혁보다는 정혜민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결승전에서도 정종진을 상대로 저측이 나서면서 3단으로 넘어섰죠. 연승을 끊어놨었던 정혜민, 저측의 시속이 10조대 중후반 시속이었어요. 그 시속이면 그건 황인혁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황인혁이 정혜민을 인정하고 경주운영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1번과 5번인 것 같습니다. 과거는 황인혁이 앞서 나갔습니다만 지금은 정혜민이 월등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5번,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5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황인혁이 정혜민 떨궈내기 위해서 박준성, 황인혁, 김범수 순으로 자리 잡고 세종팀 협공 펼쳐 나간다면 정혜민은 분명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곽현명이 먼저 서두르고 정혜민이 넘어서게 된다면 류지열이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하고 1, 2 두 차권 1번과 5번 타협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1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면 대결도 충분히 가능하죠. 황인혁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정혜민하고 한번 붙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박준성이 타정부터 때려주고 황인혁, 김범수, 박준성이 때리고 김범수가 젖히고 황인혁이 몰고 가게 된다면 정혜민이 타이밍 기다리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김범수가 타이밍 잡고 때리면 10초대 후반 나왔었죠.
황인혁의 김범수입니다. 황인혁의 김범수 노려봐야죠. 윤민우가 전일 황인혁까지 꺾어내면서 머리 쳤었는데 타종전으로 황인혁이 뒤를 노리기만 하면 됩니다. 막추위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맞대결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팀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황인혁도 욕심을 낼 수 있어요. 5번하고 3번입니다. 5번하고 4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혜민이 세죠. 황인혁하고 황인혁이 정혜민을 인정하고 견준력 펼쳐 나간다면 1번하고 5번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은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학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어레싱 경륜학을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학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학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